안경 좀 보여주세요. 칼! AI 혁명 시대 제미나이 탑재한 삼성 글래스를 모르느냐?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매년 테크 기업들은 큰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하드웨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죠. 예를 들어 삼성은 언팩, 애플은 키노트를 통해 여러 가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사실 구글도 오래전부터 이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매년 5월 구글은 구글 I.O.라는 것을 해요. 물론 소프트웨어 중심의 발표라서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은 크게 관심은 없지만 어쩌면 유사한 게 애플도 소프트웨어 중심인 WWDC, 그러니까 세계 개발자 회의의 성격과 비슷한 행사이죠. 아무튼 한국 시간 기준으로 2026년 5월 20일 새벽 2시 구글 I.O. 2026이 진행되었고요. 요즘 AI가 많이 유행하고 많이 쓰는 만큼 딥하지는 않지만 가볍게 구글 I.O.에서 공개된 구글의 AI 그리고 새로운 하드웨어 핵심적인 기능들을 빠르게 한번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소프트웨어가 막 엄청 재밌는 건 아니라서 그냥 간단히 새로운 걸 살펴본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보면 좋을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새로운 하드웨어를 보기 전에 이번 발표의 핵심은 제미나이, 즉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AI였습니다. 요즘 AI를 보면 뭐 GPT, 제미나이, 클로드가 매우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게 뭐냐면 매년이 아니라 매달 어마어마한 속도로 AI가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구글도 몇 가지를 새롭게 공개해서 그것부터 짧게 정리하고 가잖아요. 가장 먼저 구글은 새로운 제미나이 3.5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AI를 이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미나이 기준으로 보잖아요.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속도는 엄청 빠른 플래시, 그리고 더 깊게 생각하는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구글도 이번에 3.5는 플래시부터 공개했습니다. 구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GPT 5.5보다 빠른데 비용은 더 절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전 3 플래시보다는 3배 더 비싸졌다 하고요. 반대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번 3.5 플래시가 3.1 프로보다 성능이 더 좋다 하더라고요. 새로운 제미나이 버전이 공개되면서 스파크라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얘는 마치 내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요거는 3.5 플래시 기반으로 작동하고요. 내 기기가 꺼져 있어도 작동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내 개인 비서처럼 쓸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예시로 든 게 뭐냐면 축제를 였는데 참석 여부를 구글 시트로 만들고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사람한테 메일 초안을 만들어서 보낸 후 축제를 위한 홍보 자료를 구글 슬라이드로 만들어주는 것을 그냥 딸깍 할 수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미팅 요청 메일이 오잖아요. 그럼 제미나이한테 내 메일과 캘린더를 크로스 체크해서 일정이 비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오프라인 미팅이라면 지도에서 이동거리까지 모두 확인해서 괜찮으면 잡아라,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테스터 상대로 먼저 배포하고 점차 배포될 예정이라고 해요. 구글 검색도 제미나이 3.5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검색창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걸 검색할지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자동 완성처럼 예측해서 문장을 추천해주거나 텍스트 이미지 파일 첨부해서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도 구글에서 25년 만에 검색창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하더라고요. 활용한다면 한정판 운동화가 언제 판매 시작되는지 보고 있다가 판매가 시작되면 알려주는 모니터링 같은 기능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색이 더 많이 똑똑해지고 AI가 결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미나이 옴니라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요즘 보면 AI로 딸깍해서 이미지도 되게 잘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제미나이에 있었던 게 나노 바나나였고 그게 이제 영상 버전으로 출시한 것이죠. 요거는 입력만 하면 뭐 이미지, 오디오, 영상, 텍스트 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것도 예시 영상을 봤거든요. 보니까 특정 요소만 수정하거나 뭐 여기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픽 이펙트로 만들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는 제미나이 옴니로 딸깍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구글이 제미나이 같은 AI를 엄청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러한 것을 활용하려면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구글은 오래전부터 안드로이드라는 OS를 개발시켜 와서 지금 많은 스마트폰에서 쓰이고 있고 또 몇 년 전부터 구글은 안드로이드 XR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해오면서 작년 처음으로 갤럭시 XR에 적용되어서 출시했죠. 그리고 많은 테크 기업에서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막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는 나중에 스마트 글래스가 대세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칭 삼성 글래스가 구글 I.O.에서 공개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이번 구글 I.O.에서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이름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어요. 저는 그냥 쉽게 가칭 삼성 글래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제품은 구글, 삼성, 퀄컴 3사가 협업해서 만든 안드로이드 XR 기반의 스마트 글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구글, 프로세서는 퀄컴, 하드웨어는 삼성에서 만든 거죠. 이미 알려진 것처럼 공식 발표를 보잖아요. 여기서 오디오 글래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글래스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여기서 이번에 시연한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오디오 글래스, 즉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터치나 음성을 통해 제미나이를 호출해서 활용하는 거죠. 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얘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iOS와도 연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디자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도 공개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구글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젠틀몬스터, 와비파커 협업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 현장에서 봤던 디자인으로 보면 여기서 여전히 기판이랑 배터리가 안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두께, 그 태가 여전히 굵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젠틀몬스터의 글래스는 진짜 그 젠틀몬스터 특유의 패셔너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딱 나고 와비파커는 그냥 딱 흔한 스마트 글래스의 느낌이 나죠. 메타 글래스처럼 오른쪽이 메인 카메라로 추정이 되고 왼쪽도 카메라 같이 이제 렌즈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메타 레이벤처럼 심도 측정이나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을 때 LED로 나 촬영 중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렌더링 사진으로 봤을 때 오른쪽 테두리에 버튼이 있었고요. 시연할 때도 오른쪽에 손 터치를 하기도 해서 이게 터치로도 이렇게 작동을 하나 봐요. 그리고 왼쪽 내부 안쪽에 원형 은색 버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 대는 부분에 접점 단자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 안경 케이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그러한 방식이지 않을까 싶고요. 와비파커 거는 약간 은은하게 내부가 비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듯 했습니다. 디자인은 솔직히 이 패션 쪽으로 보자면 젠틀몬스터가 조금 더 잘 뽑은 듯 해요. 와비파커는 카메라가 조금 튀어나온 게 약간 부담스러웠고요. 제가 산다면 패션 쪽으로는 젠틀몬스터가 더 좋은데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이제 제 얼굴 이제 형상상 와비파커가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지 않을까. 그럼 이 스마트 글래스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발표를 보면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구글과 삼성이 오랫동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협업을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메타 글래스의 활용이나 기능은 거의 비슷해 보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핸즈프리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메뉴판이나 표지판을 보고 있으면 번역해서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 바로 앞에 상대방이 말을 하면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 화자의 목소리 톤이나 높낮이까지 비슷하게 AI가 조절해서 맞춰준다고 해요. 한편으로 기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그것도 온디바이스가 아닌 클라우드로 움직여서 무궁무진하게 성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카메라로 사진을 찍잖아요. 나노 바나나로 바로 생성형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후의 결과물을 워치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해요. 전화 거는 거야 당연하고 뭐 길 안내, 문자, 부재중 메시지도 요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제미나이 스파크까지 결합이 된다면 진짜 말로 구글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은 다 쉽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제미나이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안경으로 명령 내려서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음식 주문해주는 것도 된다 하고 이런 걸 보면 진짜 애플이 하고 싶었던 것을 지금은 구글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출시일은 아직까지 나온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뉴스룸을 봤을 때 올 하반기 가을에 출시를 한다 했고요. 출시도 초기엔 일부 시장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글로벌로 한 방에 출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이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 먼저 출시는 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는 가격, 그리고 결국에 그게 얼만데? 라고 물어본다면 가격은 아직까지 공개된 건 없습니다. 메타 글래스보다 더 비싸진 않겠지. 여기까지가 스마트 글래스이고 구글 I.O.가 발표되기 일주일 전 안드로이드 I.O.라는 것을 진행했는데 구글이 또 한 가지 재밌는 하드웨어를 공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글북. 원래 기존에도 교육용을 위해서 크롬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갑자기 구글이 구글북을 왜 공개를 했을까? 구글에서는 제미나이 인텔리전스를 위해 처음부터 설계한 최초의 노트북이라고 해요.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보잖아요. 구글북은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 앱 생태계, 크롬 OS랑 제미나이 인텔리전스를 결합한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구글이 갖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긴 해요. 공개된 걸 보면 뭔가 크롬 OS랑 안드로이드 OS를 잘 합쳐서 PC 버전으로 만든 듯한 느낌이랄까요? 간략하게 봤을 때 안드로이드랑 연관된 것만큼 이제 스마트폰과 연속성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스마트폰 앱을 탭을 해서 연 다음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파일 탐색기에서 핸드폰 파일에 바로 액세스해서 이것도 기능이 좋아 보였는데 이거는 이미 갤럭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죠. 그럼 구글북의 주요 기능은 뭘까? 첫 번째는 매직 포인터입니다. 요게 가장 많이 화제가 된 기능이거든요. 요약을 하자면 제미나이를 쓰는 과정을 엄청 단축해서 커서를 살짝 흔들기만 해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실제 예시 화면에서도 보면 커서를 살짝 흔들면 제미나이가 활성화되고 어디를 가리킬 때마다 성에에 맞는 제한을 해줘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두 이미지를 합쳐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메일에서 날짜를 클릭해서 일정을 잡거나 하는 등 기존의 노트북을 사용하면 키보드가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왔잖아요. 하지만 구글은 마우스만으로 심지어 프롬프트 입력 없이도 클릭만 해도 어느 정도 맥락을 파악해서 도와준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 신기했던 것은 나만의 위젯 만들기입니다. 시안에서는 내 여행 정보를 위젯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내가 예약했던 내역 등의 정보를 다 불러와서 위젯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게 진짜 잘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는 간단한 기능을 가진 앱들은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뽀모도로 타이머나 약을 언제 먹어야 하든지 이렇게 보여주는 위젯 같은 거는 이걸로 그냥 만들면 되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해서 만들어주니까 간단한 앱은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하드웨어는 어떻게 생겼을까? 실물을 본 건 아니지만 하드웨어는 사실 막 뭐가 없어 보이긴 해요. 구글에서는 뭐 에이서, 에이수스, 델, HP, 레노버와 같은 파트너랑 협업해서 첫 번째 구글북을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구글은 전반적으로 플랫폼, 그 OS를 만들고 하드웨어는 다른 곳에서 이제 맡기려고 하는 것 같죠. 예시로 보여준 구글북은 노트북 덮개에 글로벌이라고 해서 알림띠 같은 게 들어갔고요. 제조사는 다 달라도 이게 구글북의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발표에서는 구글북이 프리미엄을 지향한다고 했어요. 근데 또 프리미엄이라고 하기에는 뭐 왼쪽 단자나 오른쪽 단자를 봤을 땐 조금 빈약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키캡은 약간 옛날 스타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펑션키 F13 크기 이게 뭐야? 뭐 요거는 구글에서 공개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제조사에서 나올 디자인은 모두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는 인텔, 퀄컴, 미디어텍이 다 참여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인텔, AMD를 사용하는 X86 아키텍처 기반의 노트북, 그리고 이제 퀄컴에서 쓰이는 ARM 아키텍처,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쓴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이 프리미엄 라인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교육용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크롬북보다는 조금은 더 위까지는 되고 막 그 위에 하이엔드까지는 안 되는 그 정도의 포지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구글 I/O 2026에서 공개된 내용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사실 공개된 내용이 훨씬 더 많긴 해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기대되는 것은 이제 과칭, 삼성 글래스, 그리고 구글북 이 두 가지가 모두 좀 기대가 되는 편이고, 지금까지는 메타 글래스만 유일하게 글래스 형태로 많이 발전해 왔다면 삼성과 구글이 참여하면서 더 빠르게 스마트 글래스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제미나이 3.5를 보면 엄청나요. 응답 속도만큼은 프론티어 모델들 중에서는 압도적이에요. 정확한지 아닌지는 여전히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겠지만요. 결국 이러한 시대가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AI를 가진 회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6월에 진행된 애플의 WWDC에서는 애플에서 어떠한 AI 비전을 제시할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은 오히려 애플보다 구글이 조금 더 핫한 느낌? 구글북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노트북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기대되기도 하고, 만약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면 또 유기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구글은 워낙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유기한 것도 엄청 많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일단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얼른 출시되면 빠르게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재밌는 건 원래 새로운 하드웨어가 공개되거나 소프트웨어가 공개되면 베타 버전을 거쳐서 몇 달 뒤에 쓸 수 있는데, 이번 새로운 제미나이는 공개하자마자 쓸 수 있네요. 구글이 빨라.